주식은 나처럼 해야 망한다. 먼저, 여러분, 주식으로 돈 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보고 이 방법만은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실행했던 방법이고 이렇게 하면 정말 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챕터 1. 지인의 말을 듣고 주식시장에 입문한다. 2017년 대선 테마주가 시장을 뜨겁게 달구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저는 지인의 한마디를 계기로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주식시장에 입문하였습니다. 그저 단 한마디, 이 종목이 오른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선 테마는 끝난 시점이었고 저는 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뒤늦게 테마주를 매수하였습니다. 결과는 당연했습니다. 매수 직후부터 주가는 하락했으며 어떠한 기준 또한 없이 추가 매수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게도 수익이 났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건 실력이 아니라 시장이 만들어낸 초보자의 행운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이 초보자의 행운은 나의 능력을 검증해주는 기준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확신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신은 더 큰 위험을 감수하게 만들고 내 계좌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부메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챕터 2. 기업 분석 없이 테마주만 추종한다. 문제는 다음부터였습니다. 제가 수익을 냈던 종목이 등락을 반복하며 몇 달 만에 무려 80%에서 90%까지 더 상승한 뒤 하락했습니다. 이때부터 생각은 단순하게 바뀌었습니다. 주식은 잘만 하면 단기간에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구나. 지금 돌이켜보면 단순하게 생각을 했죠. 물론 지인의 말을 듣고 주식시장에 입문은 하였습니다만 나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후부터 저는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이나 모멘텀을 보고 주식을 하기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 중 변동성은 크고 짧은 시간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는 테마 종목들로 말이죠. 하지만 결과는 이상했습니다. 이때부터 제가 매수한 종목마다 물리는 구조가 되풀이되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이 아닌 집신을 판다고 가정하면 어떨까요? 당연히 매출은 감소하겠지요. 이게 펀더멘탈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이 700원인데 물건이 부족해서 곧 1000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예상된다면 주가는 상승하겠지요. 이건 모멘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최소한 알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챕터 3. 본업은 때려치고 주식을 전업으로 한다. 이 시점에서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의 무서움을 인지하고 발을 빼던지 아니면 최소한 국내외 산업의 흐름과 해당 기업에 대한 기초라도 공부를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의 선택은 정반대였습니다. 몇 개월 만에 100% 수익이 나는 시장을 보았고 직접 경험을 하고 나니 생각이 바뀌기는커녕 오히려 확신이 생겼습니다. 주식만 해도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오히려 여유 자금을 물린 종목에 더 태웠습니다. 결국 저는 본업보다 주식시장에서의 비중을 점점 더 높이는 계기와 함께 지금 돌이켜보면 이때가 바로 가장 위험한 결정을 내렸던 순간이었습니다. 주식은 단기간의 변동성과 수익률에 기대는 게임이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구조와 흐름을 이해하며 접근해야 하는 철저한 투자의 영역입니다. 단기간의 변동성과 수익률에 기대어 본업을 소홀히 한다면 곧 참담한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챕터 4. 우량주보다 테마주에 집착한다. 이쯤 되면 투자 기준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량 종목이나 비싼 주식은 느리고 부담스럽고 싸 보이는 종목만 찾게 됩니다. 변동성이 큰 테마 종목들로 말이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잘만 매수하면 하루에도 바로 수익인데 이 유혹을 나로서는 뿌리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놓치게 됩니다. 주식은 가격이 아니라 위에서 언급하였듯 펀더멘털과 모멘텀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주식은 시간을 두고 가치와 흐름을 기반으로 접근하는 투자의 영역입니다. 반면 테마주에 기대어 요행을 바라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투자가 아니라 도박에 가깝습니다. 즉, 주식시장에서 요행을 바라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투자의 본질을 잊지 마세요. 챕터 5. 손실 종목은 방치하고 새로운 종목을 매수한다.
2단계에서 또 하나의 잘못된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물린 종목에 대해서는 왜 하락했는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해결하기보다는 언젠가 다시 오를 거야. 대신에 다른 종목에서 벌면 되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또 다른 테마주를 매수하게 되죠. 하지만 결과는 명확합니다. 이때부터 수익은 짧게, 손실은 길게 가져가는 구조가 됩니다. 겉으로는 수익 같지만 매매일지를 보면 계좌는 이미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이유는 손실난 종목을 해결하지 않고 덮어버리는 방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주식에서 손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손실을 방치하는 순간 그건 내 계좌에 대한 관리가 아니라 방관이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물린 종목에 대해선 왜 매수를 했는지 집중 분석하여 이유를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물린 종목은 계속 가져가야 할 합당한 이유를 찾아내기 전까지는 새로운 종목을 절대로 매수 안 한다. 라는 기준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챕터 6. 기준 없는 물타기는 기술이 아니다. 확신을 갖고 매수한 종목이 하락하면 그때부터 또 하나의 착각이 시작됩니다. 지금이 바닥 같은데 조금만 더 떨어지면 이건 조만간 반등 나온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미 기계적인 냉정한 판단보다는 무모한 희망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평균 단가는 낮아졌지만 해당 종목의 물량 증가와 손실폭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물타기는 손실을 줄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나만의 기준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평선을 기준으로 한다거나 보조지표를 참고 한다거나 분할로 매수 매도를 한다는 나만의 기준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결국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싸게 사느냐가 아니라 나만의 기준으로 대응하느냐가 내 계좌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챕터 3번. 레버리지 활용은 손실을 키우는 도구이다. 어쩌다 매수한 종목이 수익이 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욕심이 생깁니다. 내가 잘하는 것 같고 그동안 손실도 있고 이때 드는 생각이 조금만 더 많이 매수를 했다면 수익도 더 컸을 텐데 하고요. 이 생각이 드는 순간 나도 모르게 투자는 이미 방향성을 잃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자금에 대한 아쉬움으로 대출을 통해 자본을 키웠고 더 큰 금액으로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수익이 날 때는. 그러나 시장은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하락이 시작되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손실폭과 함께 그동안 없었던 원금 상환과 이자 비용 때문에 이때부터는 투자가 아니라 손실을 통제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압박이 시작됩니다. 챕터 8. 각종 공과금과 카드 결제일은 현실을 압박한다.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기다릴 수는 있어도 현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특히 생활비, 공과금, 카드값, 이 결제일들은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결제일이 다가올수록 현실에 대한 압박이 먼저 다가옵니다. 안정감은 사라지고 판단이 흐려지며 불안한 심리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사면 안 되는 자리에서도 기준 없이 주식을 매수하게 되고 반대로 기다려야 할 자리에서는 급하게 매도하게 됩니다. 이 순간부터 주식은 더 이상 투자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죠. 마지막으로 위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의 말로 시작하고 테마주만 쫓고 확신만 키우고 싸 보이는 종목에 집착하고 손실은 끝까지 버티며 결국 레버리지를 활용한다. 이 과정을 그대로 반복한다면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놀랍게도 내 계좌는 깡통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지금부터는 반대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남의 말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테마가 아니라 시장 흐름을 보고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보고 확신이 아니라 기준을 세워 움직이며 손실과 위험은 관리하고 레버리지가 아닌 여유자금으로 한다. 위 내용만 지켜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파트너 우진